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찾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제 나이가 되니 이제 슬슬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건지 제가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위로나 축하를 받고 싶더라고요. 보통의 일이라면 제 가족들에게 말하겠는데 이번 일은 제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라 이렇게 다른 분들 앞에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런 곳에 글을 적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편한 친구 앞에서 하나하나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면서 제 얘기를 시작해 보죠. 어쩌면 제게 있었던 일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예정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누구든 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건 저희 부모님 때문인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많이 다른 분들이셨어요. 가지고 계신 생각에서도 하는 행동에서도 말이죠. 우선 굉장히 엄한 분들이셨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엄한 분들이셨지만 저희 아버지의 정도는 남달랐죠. 외아들인 저에게 단 한 번의 웃음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 분이셨고 저에게 궁금한 것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보통 어머니들께서 엄한 아버지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받는 감정을 채워주시곤 하는데 저희 집은 어머니께서도 남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를 엄하고 차갑게 대했으니까요.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저는 뭐든 혼자서 해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거기다 하필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님께 받고 견뎌야 하는 압박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서 제게 거는 기대는 높았고 부모님 기준으로 제가 최소한 다다라야 했던 목표도 역시 너무 높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든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을 시에는 제 나이와 상관없이 차가운 눈빛과 싸늘한 목소리로 부모님께 무시당하고 혼나야 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만큼 치열한 삶에 노출이 되어 왔지만 익숙해지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도망갈 수 없으니 견뎌내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 삶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제가 힘들다는 말을 털어놓을 때마다 배부른 투정 취급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자랄 것 하나 없는, 아니 오히려 풍족해서 넘쳐 흐르는 환경으로 보였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속내를 숨기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봤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것만으로 판단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께도 제 친구들에게도 힘들고 지친 제 속내를 말하지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며 혼자서 엄청난 압박감을 견뎌냈었죠. 그래도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부모님의 지원과 어떻게든 부모님께 인정받으려는 제 노력으로 인해 부모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언 30년간을 부모님의 기준과 규격에 맞춰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는 편하긴 해요. 남들이 크고 작게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신들 기대에 맞춰 나가는 제게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다 보니 모든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다 회사를 운영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IMF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취업을 걱정하던 시절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편히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삶은
재미가 있을 순 없었어요. 아니,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삶이었죠. 그런데 저 자신을 찾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됐거든요. 아내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저와는 업무로 자주 마주치면서 얼굴도 트고 대화도 하게 됐고요. 저는 아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여자다 싶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아는 정보도 없었고 객관적으로 엄청난 미인도 아니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런 제 생각은 더 확신을 가지게 됐죠. 아내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 소리였고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남들에게 내어주고 베푸는 성격이었고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홀로 해결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치열하게 살아와 제 목과 제 밥그릇을 챙기는 게 당연했던 저와는 정반대인 사람이었죠. 거기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제게 없었던 부분이자 제가 물질적인 지원보다 더 바라던 것들을 아내는 받아왔고 가지고 있었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내에게 더 끌렸고 제가 먼저 아내에게 대시를 하게 됐어요. 아내는 제가 회사 사장님의 자식이라는 걸 몰랐기에 큰 부담 없이 저와의 연애를 수락했고요. 이후 저는 부모님 몰래 아내와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 몰래 아내와 연애했던 건 부모님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걸 자신들 뜻대로 맞춰야 하는 부모님이라면 아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언젠간 부모님과 부딪히게 되겠지만 그 부딪힘을 최대한 미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내와 행복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연애하는 걸 모르던 부모님께서는 자신들 기준에 맞는 짝을 지어주려고 제게 맞선을 여러 번 제안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 핑계를 대며 거절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솔직하게 아내와의 연애를 밝혔어요. 그러자 당장 헤어지라며 난리가 났죠. 뭐? 어디 그따 인연이랑 만난다는 말을 누구 앞에서 해? 우리가 너 이만큼 키운 게 겨우 그런 여자 만나라고 한 것 같아? 2번 말하지 않는다. 당장 헤어져. 아버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 만족시켜드리려고 태어났습니까? 또 지난 30여 년 동안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시켜드렸으면 제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네 인생이 네 거라고? 네 인생에 우리가 없었으면 네가 그렇게 뭐든 다 하고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건방진 새끼.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하고 있어. 너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는다. 네가 가진 것들 다 빼앗든 그년이 네 곁에서 떠나게 만들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낼 거야. 알겠어? 그러니 괜히 뒤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 정도로 할 때 끝내. 부모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었고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이 절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아내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나름대로 부모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준비하며 아내를 지키려고 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부모님과 대립하며 아내와 연애하던 도중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와 준 거죠. 아내나 저나 예상에 없던 일이라 당혹스럽고 놀랐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준 아이에게 고마웠고
서로에게 더한 확신을 얻게 됐죠. 다만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 결혼을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되어 초조하고 난감했어요.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사실대로 말하고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 아내에게 찾아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떼라는 말과 함께 돈 봉투를 던지셨죠. 그런 부모님의 행동에 저는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설득되지 않는다면 저도 저대로 행동할 생각이었죠. 너 정말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냐? 어디 그딴 년을 우리 집에 들이겠다고 해? 우리가 너희들 떼어놓기 전에 이런 식으로 선수치겠다는 거냐?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게 임신이야? 임신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딴 년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그 결혼은 안 되니까 포기해라. 사람이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가 망신이고 뭐가 안 되는 일입니까? 거기다 그 사람 임신까지 했어요. 제 아이가 그 사람 뱃속에 있다고요. 지혜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제가 쉽게 사귀고 쉽게 결혼할 마음 먹은 사람 아니라고요. 그년이 널 사랑하는 것 같아? 걘 네가 아니라 네 배경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돈 많은 집 자식이니까 자기 팔자 고쳐보려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년이 어떤 마음을 먹었던 우리 며느리 기준엔 맞지 않아. 그런 여자애 우리 집안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고? 혹시 너 걔가 임신해서 죄책감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해결해 주마. 넌 해외로 나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잠깐 머리 식히면서 여행을 다니든 잠깐 여길 떠나 있어. 그럼 우리가 깔끔하게 해결할 테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돈 봉투 던지시게요? 뱃속에 아이 지우라고 하시려고요?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는 대화가 통하질 않네요. 두 분이 가진 생각 절대 변하지 않으시겠고요. 어차피 저도 성인입니다. 두 분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다고요. 다만 두 분께 인정받고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살아가려고 얘기 꺼낸 겁니다. 그런데 소용없는 일 같으니 그만하죠. 제가 이 집안과 연을 끊겠습니다. 그러니 지혜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저와 남남이니까 제 아내, 제 자식에게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지금부터 이 집안 도움이라면 손톱만큼도 받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고 단정짓는 부모님에게 더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앞으로 집안을 나와 연을 끊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홧김에 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만나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많았던 저는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저 자신으로 사는 게 또 제 아내와 미래를 꾸려가는 게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번에도 자신들 기준으로 생각하셨고 제게 지원하고 있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중단하면 제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올 거라고 자신만만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각오는 이미 굳어져 있었고 아내와 함께하는 삶이 이전의 풍족한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셨습니다. 급히 저를 찾아오시더니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번 역시 아들인 저를 놓지 못해서 결혼을 허락하신 건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자신들 때문이었죠. 네 놈이 정말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가 이 결혼 반대하는 게 어디 우리 좋으라고 했겠어? 전부 널 위해서 그랬던 거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어렸을 때부터 뭐가 나은 것이고 뭐가 똑똑하게 행동하는 일인지 그렇게 가르쳤던 거야. 근데 넌 결국 깨닫지 못하는구나. 멍청한 놈. 이렇게 찾아오시기까지 하시곤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전에 했던 말 반복하시는 거였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하시죠.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전 상관없으니까요. 못난 놈. 네가 우리 집안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찾아올 일도 없었다. 결혼 허락하마. 식 올려라. 네? 허락하신다고요?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일 만들기 싫어서 허락하는 거니 괜한 기대 가지지 마라. 대신 네 결혼식은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결정하고 진행할 거다. 네가 데려온 그 애나 집안이 너무 형편없어서 우리가 손 써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거 전부 포장하고 숨겨야 하니까 결혼은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할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 애랑 집안 사람들한테도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부모님들이라면 자식에게 말을 바꾸는 게 부끄럽고 어색해 괜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진심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친정집이 자신들에게 오점이 될까봐 행동하는 거였죠. 그런 부모님의 의도를 알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 우선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아내가 집안의 며느리로서 인정받았다는 게 기뻤어요. 물론 부모님으로 인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진 않겠지만 아내가 옆에 있다면 전 견딜 수 있었고 아내는 제가 지켜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결혼 이후에도 아내를 며느리로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한 공간에 있어도 눈앞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했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인지 아내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너 집에 갈 때 이거 챙겨서 네 친정에 보내줘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님, 이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내가 욕 적혀있는 편지라도 보냈을까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주신 걸 전해드릴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어서요. 돈이다. 수표가 들어있으니 칠칠치 못하게 흘리지 말고 가져가. 그리고 혹시나 오해할까봐 일러두는데 그 돈 좋은 뜻으로 보내는 거 아니다. 우리들 얼굴에 먹칠할 일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보내는 돈이야. 그러니까 제발 겉으로라도 교양 있게 다니시라고 전해라. 알겠니?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볼 일이 애초에 많지 않았습니다만 만날 때마다 아내와 친정집을 무시하는 게 저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처음 몇 번은 제가 부모님께 화도 내보고 말려도 봤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후폭풍은 더 커졌습니다. 또 아내도 이미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건 단념했는지 제게 부모님의 성미를 건드는 일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제가 아내 편을 들수록 부모님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을 거라며 시부모님의 마음은 자신이 노력해서 열어보겠다고 했어요. 아내에게 미안했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에게 신경 쓰려고 했고 뭐든 아내 위주로 생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제 노력과 착한 아내 덕분에 우리 관계는 부모님의 태도와 상관없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랑의 결실인 아들은 저와 아내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한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의 호출로 부모님 댁에 들어갔더니 거기엔 아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평소 부모님께서 아내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로 인해 이번에도 애꿎은 아내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부모님께서 제게 노란색 서류 봉투를 던지셨어요. 그리곤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너한테는 항상 우리가 악역이구나.
그렇게 똥오줌 못 가리고 네 감정에만 집착하니 이세달이 낫지. 자, 이거 봐라. 이거 보고도 네가 우릴 못된 부모로 생각할 수 있나 보자. 이게 뭔데요? 또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러시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아니, 이게 무슨... 하려던 말 끝까지 이어가지 그러냐? 왜? 사실을 직시하게 되니까 말문이 막혀? 배신감이라도 들어?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얘한테 배신감이 든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네가 멍청한 거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 우리와는 수준이 맞지 않다고 했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년한테 네가 속고 있는 거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너 그때 우리한테 뭐라 했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전현 속을 다 아는 네가 마주하게 된 현실이 그거냐? 딱새처럼 뻐꾸기 새끼 키우는 게 네가 원하는 현실이야? 우리 손주라고 했던 민성이게 네 새끼가 아닌 게 네가 원하던 거였냐고? 부모님께서 던지신 서류 봉투에는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들 민성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있었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단 한 번도 민성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었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들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숙이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묻게 됐죠. 하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맞다, 아니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부모님께서 아내 입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를 제게 대신 말씀하셨어요. 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니? 네가 그렇게 정사실을 알고 싶다면 우리가 대신 말해주마. 전현 처음부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 너야 당연히 돈 때문에 옆에 뒀겠고 다른 놈은 얼굴 아니면 진짜 사랑했던 거겠지. 어쨌든 양다리 걸치다 애가 생긴 거야. 그러니 이제 두 사람 중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돈 걱정 없고 집안 좋은 너랑 사는 게 보장된 미래를 선택하는 거니까 널 선택한 거고 넌 그것도 모르고 전현에게 속아 넘어간 거야. 이 멍청한 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고집 부리더니. 에휴. 우린 처음부터 얘가 이럴 줄 알았다. 너한테 찐득이처럼 붙어있을 때부터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옆에 붙어있다는 걸 알았다고. 더 이상 긴 말할 것 없다. 헤어져라. 너도 등신이 아니고서야 널 속인 년과 계속 결혼 생활할 수 없지 않냐? 얘는 오늘 당장 자기네 집으로 쫓아내고 내일부터 이혼소송 준비하자꾸나. 부모님의 황당한 이야기에도 아내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아내를 보며 민성이가 제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를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지내며 아내가 제게 보여줬던 감정들은 모두 진심이라고 느껴졌으니까요. 또 과거 일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했고 현재 아내는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민성이도 제 아이였고요. 아니요, 저 이 사람과 이혼 안 합니다. 방금 하신 이야기들 전부 과거의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저만 바라보고 저의 아내로 민성이 엄마로 살겠다면 그걸로 전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자식 걱정에 이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니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람에게 묻기 전에 제게 먼저 얘기하세요. 이 사람과의 일은 제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민성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자 부모님께서는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 자리를 더 지킬 일도 없었고 있어봤자 두 분의 원성만 듣게 될 테니 저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이후 그날의 일은 덮어두고 아내와 이전처럼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날의 일 때문인지 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죠. 그리곤 결국 저와 더는 같이 지낼 수가 없겠다며 이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수가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헤어지자.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집안도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제 우린 그만할 때고. 무슨 소리야? 왜 예전처럼 못 지내? 그날 일 없었던 일이야. 아니, 그날 일 지우지 못한다고 해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난 당신 남편이고 민성이 아빠야. 당신은 내 아내이자 민성이 엄마고. 지금 잠깐 힘든 것뿐이야. 시간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없어. 우리 사이도 예전 같지 않을 거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날 영원히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모른 척, 잊은 척 지내. 미안해. 애초에 내가 당신을 욕심내선 안 됐는데. 제가 과거 일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절 밀어내는 아내를 보며 제 가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결국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혼에도 부모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핏줄은 아니지만 아내가 민성이를 데려가게 할 수 없다면서 제 밑에서 키워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번에도 자신들의 면 때문이었어요. 민성이를 보내? 너 미쳤어? 안 돼! 민석인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데려와야 한다. 아이는 엄마 곁에 있는 게 낫죠. 그리고 제가 키우면 누가 정서적으로 보살펴주는데요? 거기다 손주라고 생각은 하세요? 남의 집 자식이라고 뻐꾸기 새끼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민성이 데려와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민성이가 걔 따라 나가면 밖에서 사람들이 무슨 억측을 하겠니? 그리고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민성이 핏줄에 대해 숨길 수가 있지만 걔 손에 있으면 못하잖니?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집안 망신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민성이를 데려와야 해. 내가 걔를 만나보마. 이번에도 저보다 민성이보다 사람들에게 비칠 자신들 모습이 더 중요했던 부모님을 보면서 지쳤고 아내와 이혼하며 삶의 의욕을 잃은 상황이라 모든 부모님 뜻대로 하길 내버려뒀습니다. 아내 역시도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분들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또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인지 큰 반발 없이 민성이를 포기했죠. 그렇게 저는 제 핏줄이 아닌 민성이를 제 아들로 키우게 됐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제 아들이 아닐지 몰라도 제가 사랑한 사람의 분신이었고 제 아들로 생각해오던 민성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민성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운 다음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건강하게 잘 키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의욕이 넘쳤던 제 마음과 다르게 문제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민성이가 첫 아이라 육아에 서투를 수밖에 없었는데 옆에서 도움을 줄 아내마저도 없었으니까요. 또 결정적으로 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는 말처럼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내리사랑으로 제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였어요. 물론 저도 아내에게는 사랑을 많이 주는 남자친구이자 남편이었습니다만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민성이가 아주 어렸을 때야
제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며 예뻐해 줄 수 있었는데 민성이가 자라면서 저도 점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게 어색해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인색한 아버지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대신해 물질적인 것으로 대신하려는 행동이 계속됐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할수록 물질적인 것으로 더 채워주려고 했던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행동을 저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버지와 저를 비교하자면 근본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아버진 정말 저를 자신의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지만 전 민성이를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표현이 서투른 걸 다른 아버지들처럼 사랑해주지 못하는 걸 민성이에게 미안해했었죠. 민성이 왔니? 밥 먹어야지. 얼른 손 씻고 앉아. 아빠 너랑 같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네? 네. 학교 생활은 재밌고? 요즘은 친구들이랑 사이가 어떻다, 선생님들은 어떻다, 통 말이 없네. 아빠가 먼저 안 물어봐서 그런가? 네? 아니 특별한 일이 없어서요. 그래? 그렇구나. 야, 아빠가 민성이 너랑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일하느라 통 시간이 없었네.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주말엔 밖으로 다니면서 시간 많이 보내자. 네,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원체 대화가 없던 부자 사이라서 그런지 아들은 제가 다가가는 걸 많이 어색해했습니다. 그럴 것도 이 평범한 아이들도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거리를 두는데 평소 대화 한 번 없던 우리 부자 사이에서 제가 갑자기 다가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들은 제가 다가가는 걸 부담스러워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불편해하면 어떡하나 싶어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제가 회사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아들 민성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죠. 결국 이러다 저러다 보니 아들 민성이가 성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까지 가까워지지 못한 부자 사이가 되어 서로를 어려워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아들 민성이가 서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던 또 민성이가 제 친자가 아니라는 그 서류를 말이죠. 딴 뜻이 있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집안을 정리할 정신이 없어 서랍장 그대로 창고로 쓰는 방에 옮겨놨는데 그걸 아들이 발견한 거죠. 서류가 발견된 이후에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아들 민성이가 제게 가지고 있던 불만이 많았던 거죠. 아버지, 이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 사실이에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게 맞아요? 민성아, 네가 이걸 어떻게... 서랍장... 민성아, 흥분 가라앉히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래, 네가 혈연관계로서 내 아들이 아닌 건 사실이야. 그런데 난 널 내 아들로 생각했다. 단 한 번도 다른 생각해 본 적 없어. 그 검사 결과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떡하죠? 전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이 서류를 보니까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의문점들이 딱딱 맞춰졌는데요. 항상 궁금했어요. 왜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애들이 칭찬받는 행동을 해도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 아버지는 왜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으시는 걸까? 항상 궁금했다고요. 그것만 있었을까요? 제가 자라오면서 아버지께 느꼈던 감정들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매번 그런 감정들, 상황들 겪으면 항상 왜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니 모든 게 설명되네요.
어머님와는 그냥 불화로 이혼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인데 어머니께 복수하려고 저 데리고 오신 거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저를 친자식으로 생각하셨다면 저한테 그렇게 대했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회사가 바쁘더라도 자식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게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제 어머니도 아버지가 못 찾아오게 손 쓰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절 낳아주신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던 건가요? 이게 맞아요? 민성아, 그런 거 아니야. 난 정말 널 내 친자식으로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주지 못한 거는 나도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야. 변명이라고 하기엔 우습게 들리겠지만 사실이 그래. 내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내가 네 할아버지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내 자식에게 사랑 주는 법도 몰라서 너한테 그랬어. 그리고 나중엔 엄마가 없어서 버릇없다는 말 안 듣게 하려고 너한테 엄하게 대했던 것도 있고.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해. 근데 오해야. 난 네 엄마에게 손 쓴 적도 없고 복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정말 널 아들로 생각했고. 글쎄요. 어느 말이 더 말이 되는지는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잠시 집 떠나 있을게요. 아버지와 한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저 혼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해서요. 아들이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 아들과 대화로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제게 친부모를 찾아 떠날 거라는 짧은 문자만 남긴 채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아내 또는 친부를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기로 했죠. 그렇게 친부모를 찾겠다고 떠난 아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이 오질 않자 제 곁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들에게 많이 모자란 아버지였고 친부모도 아니었으니 아들이 제 곁을 떠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누굴 탓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잘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이제 와서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으니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고 친부모 중 누구 하나라도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랬습니다. 물론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그 괴로운 마음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도 제 잘못으로 받아야 하는 벌이라고 생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 누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라곤 아들밖에 없었으니 저는 반가울 수밖에 없었어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아들과 마주하려고 했죠. 민성아, 민성이니? 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나저나 연락하고 오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서둘러서 집에 들어왔을 텐데. 그리고 집도 엉망이고 끼니 할 것도 없을 텐데. 그래, 뭐부터 해야 할까? 먼저 밥부터 먹어야겠지. 그리고 잠시만요. 아버지, 제가 모시고 온 분이 있어요. 응? 우리 집에? 누군데 그래? 누구? 여보! 서 있던 아들이 몸을 틀자 아들 뒤에서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들의 신발만 보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정신이 없어서 다른 인기척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아들 뒤에 있던 사람의 정체가 정말 놀라웠어요. 20여 년 전 이혼했던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아내를 만날 거라는 걸 예상했던 일이라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제 집에 있는 모습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더는 저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제 곁을 떠나고 아들을 저 홀로 키우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아내가 제 앞에, 그것도 제 집안에 있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괜히 화도 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제야 제 앞에 나타난 건지 궁금했습니다. 당장 생각이 드는 건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걸 채워주지 못한 저를 원망하려고 찾아온 건 아닌지 걱정됐죠. 저는 걱정된 마음으로 아들에게 아내와 같이 찾아온 이유를 묻게 됐습니다. 엄마를 찾았구나. 그래, 지금쯤이면 찾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여긴 어쩐 일로?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못 올 곳을 왔다는 게 아니라 말씀 안 하셔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 불안해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오해도 풀려고 왔고요. 오해? 무슨 오해 말이냐? 아버진 민성이 널 오해한 적 없어. 그리고 네가 나한테 했던 말들 다 이해하고 넌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 아버지 친아들이 맞아요.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라고요. 뭐? 그거야 당연하지. 민성이 넌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 맞다고. 근데 왜 뻔한 말을... 설마 지금 네가 하는 말이 호적상 친아들이 아니라 생물학적 친아들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네가 내 핏줄이라는 말이야? 아니 그게 어떻게...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 아들은 제게 자신이 생물학적 친아들이라고 했습니다. 3년 만에 아내와 함께 나타난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때 아내가 나서서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민성아, 지금부터는 엄마가 말할게. 그러려고 내가 왔잖니.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민성이 통해서 다 들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근데 지금 민성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민성이가 내 친자식이라니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이 모든 게 설명이 되질 않잖아. 친자가 아니라는 그 검사 결과 서류는 뭐고 그 당시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어? 내 자식이 맞다면 당신이 내게 미안해할 일도 없고 나랑 헤어질 이유도 없었잖아. 1,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이야. 그 20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냐고. 도대체 왜? 알어, 당신 마음. 어쩌면 예전 민성이가 당신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 들었을 때보다 더한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서 내가 이렇게 사과하고 사실을 밝히려고 직접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데? 왜?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날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내가 당신 발목을 언제까지 붙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고. 저희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아내는 20여 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당신도 기억할 거야. 당신 부모님께서 날 얼마나 못마땅히 하셨는지. 집안, 학력, 외모 뭐 하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없으셨지. 그런데도 날 당신네 집안 며느리로 들였던 건 전부 당신 때문이었어.
아니,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까봐 받아주셨던 거였지. 정말 어쩔 수 없이 날 받아주셨던 거야. 그래서 아마 계속 날 당신 곁에서, 아니, 자신들 곁에서 쫓아낼 방법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만 당신이 회사를 나가면 난 당신 부모님께 엄청나게 시달렸어. 푸른 배를 잡고 시댁으로 가야 했고 가정부 아주머니가 할 일을 내가 대신해서 했지. 거기다 내 얼굴 앞에서 우리 가족들을 욕하는 걸 들어야 했어. 당신 기억해? 당신 어머니가 내게 매번 쥐어주던 돈. 왜 우리 부모님 보고 제발 좀 자기들 얼굴에 먹칠할 행동하지 말라고 주는 돈이 있었잖아. 한 번은 내가 그 돈을 못 받겠다고 그 돈 없이도 우리 부모님이 두 분 얼굴에 먹칠하는 일 없을 거라고 말했더니 우리 집에 찾아간 거야. 그리고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자기가 후하게 가격 쳐주고 사줄 테니 제발 당신 그리고 자기들 창피하지 않은 집으로 이사해달라면서 난리치신 거야. 나한테 경고를 한 거지. 자신들 원하는 대로 하지 않거나 건방을 떨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렇지만 나도 당신과 헤어질 생각은 없었어.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 행복을 바라시고 알아서 잘 대처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당신도 나름대로 당신 부모님에게 날 보호하려고 애썼으니까. 부부 일심동체라고 나도 당신과 함께 버티려고 했지. 그러다 보니 당신 부모님도 고작 날 괴롭히는 거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으신 거야. 그래서 계속 날 협박하면서 당신을 흔드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지. 그게 바로 친자 검사 결과지였어. 그거라면 당신이 내게 배신감을 받고 당장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지. 잠깐만. 근데 민성이가 내 친자식이라면 그 친자 검사 결과진 뭐야? 그리고 당신은 그때 왜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거잖아. 그 친자 검사 결과진 가짜야. 당신 부모님이 위조한 가짜 결과지지.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 역시 두 분의 협박 때문이었어. 이번에도 또 우리 가족을 인질 삼아서 협박했거든. 그런데 이번엔 그 강도가 달랐어.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동생 둘의 앞길을 막겠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나도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이었는데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줄줄 읊는 거야.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까지.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앞길을 막고 힘들게 할 건지 말했고 그것만으로도 나한텐 고민이 되는 일이었는데 결정적으로 당신을 걸고 넘어지더라. 난 아무리 당신 부모님이라도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일어설 수 없게 넘어뜨리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런데 당신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말했어. 당신을 넘어뜨리겠다고. 이미 계획은 다 세워진 상태 같았고 내 대답에 따라 우리 가족과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으로 보였지. 그런 상황에서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당신을 선택함으로써 당신과 우리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들어서 알잖아. 당신 부모님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나도 포기했던 거야. 그런데 당신이 모두의 생각을 뒤엎고 민성이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다며 날 선택했던 거고. 그 대답 듣고 난 당신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 또 고민했지. 당신 부모님이 내게 강요한 선택을 다 밝히고 우리 둘이 헤쳐나가야 할지 아니면 당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그 기간이 좀 길어졌는지 그러니 또 여지없이 당신 부모님께서 강하게 협박하셨어. 그땐 말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하시면서 우리 동생이 취업한 곳에 해고하라는 압박을 넣은 걸 보여주신 거지. 정말 두 분이 보여준 대로 내 동생은 막 입사한 회사에서 잘렸고
그 일을 당하니까 알겠더라. 내가 객기 부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두 분은 정말 내 가족을, 당신을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갈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당신에게 더는 안 되겠다며 떠났던 거야. 민성이를 포기했던 것도, 20여 년간 민성이 앞에 나타나지 못했던 것도 당신 부모님이 협박해서 그랬던 거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나보단 당신이 민성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부모님도 민성이가 자기 핏줄이라는 건 아니까.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도 잘해줄 거라는 걸 알았고. 이 모든 일이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만 아니었다면 평범한 삶을 살았을 아내와 아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죠. 저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두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되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절 일으켜 세웠어요.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오히려 제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상황에서도 절 책임감 있게 키우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께 얘기를 듣고 알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들 밑에서 자라셨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제야 알게 됐다고요. 저 다 이해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께 죄송해야죠.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못된 말이나 하고. 그래, 당신 우리에게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먼저 당신을 놓지 않았다면 당신은 날 끝까지 놓지 않았을 거고, 당신을 속이고 당신을 포기했던 건 나야.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미안해. 그래서 당신에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죄하려고 온 거야.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세월도 흐르고 당신이 이사를 가면서 찾을 생각을 못했어. 이젠 나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서. 또 당신 부모님과 마주치게 될까봐 용기가 나지 않았고. 내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당신이야말로 남편과 아들 모든 걸 다 잃었던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 때문이니까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우리 셋은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며 그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후 모든 오해가 풀렸던 아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평생 그리워하던 엄마 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들이 저희 두 사람의 교두보가 되어줬습니다. 아내 역시도 저와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전의 감정을 떠올리며 가까워질 수 있었죠. 우리는 젊었을 적 연애를 했었을 때처럼 다시금 연인이 됐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다른 누구의 방해 없이 우리 둘이서 또 민성이까지 포함해 셋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와 아내는 결혼을 하고 중간에 끊어졌던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물론 어머니께서는 이번에도 반대를 하셨죠. 뭐? 기어이 그년과 결혼하겠다는 거야? 좋은 여자 다 걷어차곤 결국 이 집안 며느리로 데리고 온다는 게 그년이라고? 내가 그걸 가만두고 볼 것 같아? 두고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번엔 어떤 협박과 위조를 하시려고요? 뭐?
20년 전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사람에게 한 행동 끝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평생 혼자인 걸 보고도 숨기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이 집안이 중요하세요? 너가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으면 또 어쩌시려고요? 저 오늘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어머니께 경고하려고 왔어요. 제 아내, 제 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털끝만 건드려도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당신들의 면 아주 구겨지다 못해 박살낼 겁니다. 집안 망신시키는 건 너무 쉽지 않겠어요? 나이든 노인네 손가락질 받게 하는 거짓말 만드는 건 일도 아닌데. 아니, 제 아내에게 한 행동들만 밝혀도 난리가 날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놈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당신들 면 때문에 열심히 키우셨죠? 사랑은 하나도 없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제 아내,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과거 일은 우리끼리만의 일로 덮어둘 테니 내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어머니에게는 우리 가족을 건들지 말란 경고를 했고 어머니도 더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저와 아내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지금은 다시 찾아온 신혼생활을 즐기며 아내와 함께 또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사연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의 사연만 봐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들 모두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행복을 바란 것뿐인데 그 평범한 행복마저 주위에서 쥐고 흔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께서 말이죠. 저도 한 아이의 부모님이자 또 누군가의 시부모님이 될 사람으로서 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듯이 서로 행복의 기준도, 목표도 다르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